오컬트는 흔히 과학이 아닌 여러가지 미신을 뜻하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들 학교에서 분신사바라든지 듣거나 직접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원을 찾아보면 오컬트란 단어는 초자연적인 영역을 탐구하는 심령주의와 다른 개념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학문적인 부분보다는 국내에서 다뤄지는 오컬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풍기괴담과 함께 흔히들 알고 있는 빨간 글씨로 이름 쓰기가 있는데요. 이름에 대한 금기, 미신 중에 가장 유명합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된 이 미신은 여러가지 기원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피처럼 붉은색이라 불결하다는 이유, 또는 세조 계유정한 때 살생부의 명단이 빨간색으로 적혀 있었다는 일화도 있고, 6.25 전사자 통지서에 빨간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이미지를 찾아보면 그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의 기원이 피와 죽음에 관련되어서 옛날 어른들 말로 흔히 부정을 탄다 라고 못쓰게 한 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름과 관련된 것 중에서 키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자 문화권에서 귀인과 망자의 이름을 피하는 습관으로 꺼리다 라는 뜻의 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할 때 홍례문의 이름을 흥례문으로 바꾼 것이 있으며, 현대에서는 이름보다 직책으로 부르는 문화를 말하는데, 오늘날에도 정말 친하지 않은 이상 이름으로 부르는 걸 꺼려하는 회사 문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제사나 장례식에서 고인에게는 2번 절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2번 절하면 안 되는 금기. 이 부분은 옛날 중국의 음양 사상이 반영된 것인데, 음양 오행은 생각보다 우리들의 생활에 밀접해 있습니다.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음양 오행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음양 오행은 달력을 보시면 일주일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과 2는 오행에서 목에 속하면서 1은 양, 2는 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에게는 음에 해당하는 2번 절하는 관습이 생긴 것 같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부터 내려온 금기와 관련된 미신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말 안 듣는 아이는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으러 온다. 밤에 손톱을 깎으면 쥐가 먹고 사람으로 변한다. 밤에 피리를 불면 뱀이 나온다. 그 중에는 특정 행동에 대한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리 떨면 복 나간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집중력도 올라가고 주변 근육 이완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같이 쓰는 공간에서 신경 쓰이게 만드는, 흔히 어그로를 잘 끌어서 하지 말라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여담은 손동작에 관한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특히 뜻을 담고 있는 제스처가 다양한데, 다들 이런 손동작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불교에서는 병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기 위한 동작이라고 하며, 이탈리아와 다른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불행을 막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악마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헤비메탈에 자주 사용된 손가락 제스처입니다. 락의 상징이 된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로니 제임스 디오라는 뮤지션이 처음으로 사용했고, 디오는 실제로 이탈리아 출신인 할머니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원래는 악마를 쫓는 뿔을 뜻하는 손모양으로 가르쳐줬고, 그 의미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게임, 락, 음악 등등 당시에는 일부 집단에게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예전에 있었던 레이디 가가 내한 반대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어찌되었던 열심히 메탈 음악을 하고 있는데 악마 숭배 음악이라면서 공격하면 뮤지션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받아들여서 성공한 케이스들도 생겨나게 됩니다만, 문화가 생기는 초반에는 역시 여러가지 의견이 충돌하는 것 같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좀 더 흥미를 이끌 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